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출입을 했고 또 취재를 했던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회를 처음 출입한 게 1988년입니다. 그때 13대 국회였죠. 근데 지금 20대 국회가 임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한 8대 국회, 횟수로 하면 31, 2년을 취재를 했는데, 제가 20대 국회, 지금의 국회, 단연 역대 최약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 때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18대 국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역대 최악은 지금 20대 국회입니다. 어떤 뭐 정치적인 뭐 비전이나 또 국민을 위한 이런 어떤 의정 활동 뭐 이런 것은 전혀 놓여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략, 밥그릇 챙기기. 자, 최근에 일어난 일 몇 가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서로의 밥그릇 챙기기만 일어나고, 그것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하루살이, 정말 하루살이 정치를 하는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해 예산안 513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죠. 나라 살림입니다. 513조 원을 그 예산안을 다루면서 12월 9일 날 단 하루 동안 예산안 논의를 하고, 예산안 논의를 했는지 어떻게 논의를 그 513조 원을 합니까? 그것도 한국당은 배제한 채 이른바 범여권이라는 4+1, 뭐 민주당, 정의당, 또 바른미래당 당권파, 또 민주평화당, 여기다 대한신당, 범여권 군소정당들끼리 다 모여서 짬짬이를 해서 513조 원을 뚝딱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실력자들은 또 지역예산 챙길 건 또 다 챙겼다고 하죠. 이 정부가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은 그것이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중에서 거품이 없는지, 이거 전부 다 국민 세금인데 그거를 뭐 맨날 며칠이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정치적인 상과 맞물리면서 하루 만에 뚝딱 해쳐버리는 그런 작태를 보였죠. 자, 선거법. 지금 남은 거 이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입니다. 선거법. 이 한국당이 어제 자정에 필리버스터를 종료를 했기 때문에 원래 오늘 다시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서 여당이 이 선거법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또 하루살이 국회, 하루살이 정치,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원래 오늘 임시국회를 열어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선거법을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홍남기 변수가 나타나서 또 본회의를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저번에 정부 예산안 그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한국당이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했죠. 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서 이 탄핵소추안이 23일 저녁에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본회의 보고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죠. 그런데 이 72시간 이내가 오늘 저녁 7시 57분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전에 본회의를 열면은 이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표결을 하면 인사투표니까 무기명이죠. 무기명이라서 지금 범여권 군소정당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표결에 들어가면은 반란표가 나와서 지금 민주당 의석은 129석입니다. 과반수가 안 되죠. 이 상황에서 뭐 바른미래당, 당권파나 민평당, 대한신당, 정의당 이런 데서 홍남기 비토를 해버리면은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를 못 여는 거죠. 오늘 7시 57분 자동 폐기될 때까지 본회의 안 엽니다.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그리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 선거법 개정안 이것을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처리하고 다시 공수처법을 상정을 하죠. 그러면 또 한국당이 또 4월 동안 필리버스터 합니다. 그러면 4월 끝나면은 또 새로운 임시국회 열어서 공수처법을 처리한다. 완전히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이 쪼개기 국회 여는 거. 거기다 또 공수처법 보니까 공직자 비리수사처 그 설치법안이죠. 공수처법을 보니까 또 심각한 독소 조항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4+1 법률권에서 어떻게 끼워 넣었냐면은
검찰과 경찰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통보를 받으면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이나 경찰에 해신해 주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검경은 고위공직자 비리는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 통보하면은 공수처가 우리가 수사 착수한다 이렇게 하면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아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건을 깔아뭉개버릴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 조국 가족 일가의 비위, 고위공직자니까, 또는 유재수 감찰 무마,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런 것이 이 조항에 적용을 받으면은, 공수처가 실질해서 적용을 받으면은 검찰이 수사 못합니다. 공수처가 가져가죠. 그럼 공수처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검사들도 상당 부분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습니다. 여당, 민주당과. 그러면은 수사 뭉개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또 공수처법, 이런 독소조항에 있는 공수처법도 또 4월 후에는 또 그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은 또 표결을 하는, 표결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이 선거법 때문에 4+1 법여건 체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살이입니다. 가장 코미디, 하루살이 국회 가장 코미디는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한 30명 정도의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바른미래당이 28명이니까 30명 정도 해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 민주당 한국당이어서 제3당이 되죠.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에 원래 한국당, 친정인 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안 내면은 이번에 됩니다. 비례한국당이. 뭐 그렇게 되면은 한국당은 비례대표 안 내고 또 비례한국당은 비례대표 내서 어떻게 하면은 어색이 불어난다. 물론 이것이 민주당과 법여건이 먼저 패스트트랙과 한국당을 제외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나온 수지만은, 그래서 신의 한 수 뭐 이렇게도 그런 말도 듣지만은 어쨌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그렇게 되니까는 비례민주당이 또 나온다. 민주당도 똑같이 하겠다.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안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아예 한국당이 그렇게 못하도록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 후보도 못 내도록 하겠다. 또 이런 또 발상을 또 들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정의당은 멘붕에 빠져버렸죠. 원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하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 하면서 그때 되면 그대로 하면은 정의당의 의석수가 상당히 올라갈 줄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뭐 이원서를 어떻게 배정하냐 모르니까는 기자들 알 필요 없다, 국민도 알 필요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추진을 했죠. 그런데 이 희한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이 실제로 탄생을 해버리면은 정의당 의석은 거의 얻을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린 거죠. 이것도 하루살이 정치의 한 단면입니다. 자, 어쨌든 이 국민생활과 아무 관련 없는 선거법, 공수처법을 놓고 그들만의 리그에 몰두를 하면서 진작 가장 중요한 나라 살림, 내년 나라 살림은 500조가 넘는 나라 살림을 뚝딱뚝딱 하루 만에 해치워버리는 그런 국회가 지금 20대 국회입니다. 임기 얼마 남지 않았죠. 내년 4월, 15일 되면 21대 총선이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20대 국회를 심판하는 그런 자리도 돼야 되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